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했는데요.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쭉 있어 왔지만 정부는 끝내 이 재단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재단 출범 문제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자리에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이렇게 앉기는 처음이네요.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네, 아침에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져가지고요. 그러게요. 일산에서 오시느라고 또 네. 고생하셨겠네요. 네, 저 먼저 저희 카메라 보시고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일산, 지금으로는 고양시 병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저희 당의 8월 27일 전당대회에 전국 여성위원장 최고위원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지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저쪽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면 정말 그 폭염 속에서 정말 삼복 더위 속에서 여름을 지내고 있는데 땀 흘린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더위에 몸보신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가 속상한 일 많고 답답한 일 많지만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그 얘기는 네. 잠깐 뒤로 미루고요. 네. 먼저 현안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참 어제 정부가 결국 화해치유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기자 간담회 현장을 점거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외쳤는데요. 그러다가 경찰에 한 명씩 끌려 나왔습니다. 이 현장 소식 들으셨죠? 네. 청년들의 절규가 너무나 애처롭더라고요. 네. 그 여학생들이 막 끌려 나오는데 멍도 막 팔에 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했는데 정부의 이 재단 출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30여 년 이상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상황이 굉장히 오버랩 됐습니다. 저희가 20대 때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울 때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래도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하고 또 싸우고 투쟁했던 그런 시간 속에서 그때 저희는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이런 일은 적어도 없겠지 하는 믿음과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5년 이상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아이들에게 미안했고요. 우리 세대가 제대로 잘 해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 자체가 사실은 지난 12월 28일 날에 그 한일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이 그 합의를 근거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 합의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또 일본의 외무 대신이 장관 회담의 결과로 이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통상 그런 회담 결과를 발표하려면 무슨 이 합의문 같은 게 있어서 그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의문은 지금까지도 국회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각각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도 자료의 방식으로 이 합의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 한일 간의 합의를 발표하는 형식 자체가 전례도 없었고 외교적으로도 정말 매우 부적절한 형식이다. 그래서 합의로 인정하기 참 어려운 형식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 그리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이 12월 28일 날 한일 간의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전혀 동의를 구하거나 그러니까요. 뭐 이해를 구하는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이 없는 합의였고 철저히 그 피해자 할머니들이 배제된 합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나 부적절한 네. 합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생겨난 그리고 이름도 무슨 화해 치유 재단이라고 치유재단. 하는데요. 화해라는 게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해는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피해와 가해의 그런 다툼이 있을 때에도 네. 정말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렇죠. 내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사죄한다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예. 있어야지 그 피해자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이런 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인 배상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이제 돼야 되는데 네. 화해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실제로는 진실된 사과나 네. 정말 이렇게 마음을 마음으로부터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요. 상태에서 니네들이 잘못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네. 이거는 돈 줄 우리 테니까 그만 그렇죠. 넘어가자 이런 돈 식이잖아요. 받고 그냥 끝내라 이런 식으로 네. 우리 이 성노예로 이 피해를 당하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예. 이 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받는 일이죠. 그래서 네. 이름도 화해 치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름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한일 합의를 근거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없다. 생각하고요. 예. 네. 이 말씀 주신 대로 이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는 이 국민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드 배치 관련된 문제도 성주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표해 버렸고 이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도 전격적으로 발표해 버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8일 그러니까 작년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화해하자 이런 합의를 발표하면서 10억엔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억엔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 이 자체를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재단을 어제 출범시켰는지 정말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요. 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제국주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웃 나라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중국을 포함해서 네. 똑같은 피해들을 받아왔고요. 저희가 지난 19대 국회 때 중국의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족분들, 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못 오셨고 가족들을 모시고 같이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인 그 성범죄적 그런 상황에 처해 하는 여성들의 공동의 문제이고요. 이거는 네. 인권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이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또 법적 배상뿐만 아니라 동일한 그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는 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몰 역사적인 네. 이런 그 결정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의 부끄러운 죄인이 되는 거 일인가. 아닌가요? 네, 역사적으로 정말 죄를 짓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특히 저는 이번에 더 놀랐던 거는
그러니까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가 이번 주 수요지 시위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식사 자리에 나와라, 뭐 한복을 드리겠다, 출범식을 나와야 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협박 및 설득을 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이 주장이 맞다면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피해 할머니들을 정부가 회유했다는 건데요. 아니 화해와 치유를 정부가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뭐 금품을 뭐 제공한다, 식사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들의 명예를 또다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점은?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까지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위안부 특별법, 위안부 네. 피해자 할머니들 위한 특별법 청원을 이제 제가 받아서 소개 의원이 됐는데요. 그날 이제 국회에 세 분의 그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기자회견 하셨죠. 예.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차례 전화가 오고 식사 대접할 때니까 나오시라고 하고 나와야 돈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반협박식 그 회유와 협박과 이런 전화들을 예. 끊임없이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네. 사실이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면 이거는 그 회유와 협박 이런 죄를 적용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성 가족 그 위원회 우리 네. 국회에 이 사실을 실제로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무슨 청문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거는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참 이 일본에서 10억 엔을 받아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가려고 하고 또 이 재단을 출범한다고 하면서 또 이런 회유, 돈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1995년도에 네. 우리가 그 아시아 여성 기금을 이미 있었습니다. 그 네, 아시아 여성 맞아요. 기금. 만약에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그때 그 아시아 여성 기금으로도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이미 그때도 이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이 피해자 할머니들은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역사적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사죄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 배상을 받는 것이다. 끊임없이 일관되게 지금 몇 그러니까요. 회째예요? 1400, 1200. 네, 요번이 1241차. 1241차였죠. 예. 이 수요 집회를 1241회차까지 진행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예.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우리 사회에 세월호를 비롯해서 네.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앞서는 이 네. 무한 경쟁 사회를 계속 조장하는 이런 철학과 시각과 정책들은 우리가 내년에 정권을 바꿔서 꼭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돈을 주겠다, 돈으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거든요. 네. 뭐 세월호 가족 같은 경우는 뭐 얼마 받지 않았냐, 얼마 받는다, 우리 뭐 대학 문제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끊임없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네.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문제 관련해서 국론 분열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네, 있는데 네. 오히려 정부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갈라놓는 그런 네.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가장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소통이 안 되고 일방 통행식 이 불통의 정부다. 이게 뭐 아마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이 그렇죠. 박근혜 드러났죠. 정부에 대한 네. 이런 그 실망과 분노가 총선 결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문제 또 세월호 문제 오늘 지금 인양 작업이 지금 이렇게 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 곳곳에 그 치유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네. 어떻게 잘 보듬고 치유하고 통합하고 음. 국민
분열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정말 잘 아울러서 포용하면서 네. 통합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잘 해야 될 일이 과제죠.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 외쳤던 게 국민 100% 통합이었죠. 네. 100% 대한민국이었어요. 네. 그 말이 얼마나 허언이었는지 네.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방금 언급하신 대로 지난 21일 피해 할머니들과 최성 고양시장님 네. 함께 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셨습니다. 네, 네. 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용수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 박옥선 할머니 세 분이 최성 고양시장님하고 함께 이제 국회에 오셔서 네. 이제 입법 청원하셨고 제가 그 소개 의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내용을 검토 중이고 8월 15일 이전에라도 제가 대표 발의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인데요. 네, 네. 이제 주요한 내용들은 이제 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제기하고 요구하시던 내용들을 담아서 네. 대통령 소속으로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나 사망자 추도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례비나 추모 시설 설치 비용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8월 14일을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리밀로 네. 지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정부의 활동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가 실제로는 이런 외교적 노력들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에 반해서 이런 네.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으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법적으로 어떻게 담아야 될지 지금 좀 검토 중이고요. 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시민사회 단체, 민간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정의기억재단 설립한다든지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한 평화의 비를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담겨져야 될지 요건 조금 연구 중이어서 이런 네.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청원 받았던 내용하고 해서 지금 제가 대표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그래요. 저도 이제 수요 시위 나가서 할머니들을 만나보고 또 나눔의 집이나 정대협이 나가서 만나보면 할머니들을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피해 할머니들이 멀쩡히 지금 살아계신 분도 얼마 안 되지만 살아계셔서 사죄를 받겠다.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걸 뭉개고 이렇게 돈으로 합의한다고 하는 이 상황. 정말 저는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인터뷰나 방송을 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네, 답답하죠. 이제 연세들이 많이 이제 너무 연로해지셔가지고 많으셔서 이제 40분밖에는 네. 이제 생존해 계시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게 더 시급한 거죠.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네. 가슴에 맺힌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거기에 더 큰 한을 더 얹어놓는 꼴이어서 지금 저희가 정말 너무 할머님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비가 내리는 아침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마음속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당 여성위원장 겸 여성부문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여성위원장이 되면 여성 당원들과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정부에 공식 요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던데요. 여성위원장 사실 당의 여성위원장 그리고 더민주의 여성위원장이라면 이 위안부 문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인권의 문제이고 그렇죠. 세계의 그 전쟁을 반대하는 네. 그 평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이 되면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뭐 지금 이제 입법 발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네. 전국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그 무효화를 선언하고 이 이제 활동들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네.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만 네. 여성은 그러니까 전쟁의 시기나 어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도 이 가장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는 다수가 여성입니다. 네. 제가 저희 이 더불어민주당의 일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상임위가 교문이기 때문에 네. 주로 학교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을 많이 많이 만나셨죠. 만나는데요. 예. 비정규직 특히 학교 비정규직의 한 80% 이상 거의 90%는 여성들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뭐 100만 원 남짓 빠듯하게 받는 비정규직 일을 하는 대다수의 그리고 여성들의 대다수의 이 노동의 근로의 이런 조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예, 비정규직이고 노동자들이 또 많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이 여전히 이제 개인적인 몫으로 돌아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되면 경력 단절이 되면서 네, 그래서 나중에 취업할 때는 더 힘들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네. 그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생기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는 네. 여성을 어떤 성적 대상화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성추행, 성폭행 네. 그리고 여성 범죄,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 상황이 여성에 대한 이런 이 성적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늘 그것이 여성에게 이 삶에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네.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여성주의적 그리고 젠더적 관점에서도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기초 광역 의원을 하고 있는 여성 저희 지방 의원님들이 계시고 네. 또 저희는 이제 각 지역에 지역 위원회별로 여성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회 지방 의원들 또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모든 네. 여성들이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힘을 모아서 반드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또 추진을 할 것이고 네. 입법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의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한일 합의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 소녀상을 또 철거해야만 이 소녀상을 그런 얘기가 또 여기 있죠. 대저관 앞에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해야만 네. 이 10억 엔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제 재단이 뭐 출범한다 하면서도 10억 엔은 뭐 별개다. 별개다 이렇게 네. 얘기가 되고 이 재단의 이사장만 그것을 애써서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네 사람이 먼저죠. 예.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구가, 문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삶의 역사와 그 가슴에 맺힌 한과 상처와 그 뿌리 깊은 우리가 그냥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오는 네. 그 사람들인데 그 사회 속에서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개인에게 돈을 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는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세월호도 그렇고 뭐 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예. 그런 식의 연관이 경쟁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성위원장이 되면 위안부 문제에서부터 우리 여성들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네. 이제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네. 그것이 우리 현재 뭐 비정규직 노동자이든 그
여성들이 그 처해 있는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음. 바꿔낼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여성들의 삶에 정말 힘이 되는 정치를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위원회에서부터 힘있게 시작하겠다 이런 각오로 네. 어제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 최고위원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하셨군요. 예.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군요. 네네.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평화의 소년상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소년상 옆에서 그 소년상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어제 외교부 브리핑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년상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까지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소년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일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네. 라면서 한 발 물러서 있었는데 어제 외교부 입장을 보면 뭔가 논의를 해서 이거 옮겨버릴 것 같은 그런 일본의 주장과 닮아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뭐 김태현 재단 이사장은 소녀상과 10억에는 전혀 별개다라고 공조를 했지만 네. 믿음이 가지 않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난 6월 1일인가 네. 일본 자민당의 한 간부가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는 한 재단 구성을 위한 재원의 출연 역시 불가하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요. 공공연하게 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교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녀상에 대해서 말도 참 그 어렵게 이 저기 네. 이런저런 말들을 다 붙여가지고 뭐 이랬어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서 본질은 그래서 소녀상을 일본의 요구에 그 맞게 네. 이전하겠다는 말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이 그렇게- 속에 숨어 있는 뜻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면서 애써서 그 네. 본질을 피해가고 거짓으로 속여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제 지난 겨울부터 12월 28일 합의가 발표되고 네. 난 이후부터 우리 젊은 뭐 대학생들도 네. 청년들이 그때 겨울에 제가 이제 거기를 갔을 때 네. 정말 너무너무 또 추운 날 영하 막 한 10m씩 그러니까요. 내려가는 날 침낭도 막 제대로 못 펴고 네. 그렇게 추위 속에서 그 소녀상 옆에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그 4월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네. 그래서 너무 죄스럽고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 한여름이 되도록 이 소녀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거는 뭐 여전히 이 정부 하에서 우리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결할 네.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한일 합의의 이 뭐 절차적, 형식적, 내용적 문제와 네. 그것을 근거로 한 재단의 출범과 그거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소녀상을 뭐 철거한다는 이전한다는 이런 방침과 이것이 정말 네. 있어서는 안 되는 반역사적인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정말 죄를 짓고 미래 네. 세대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그래서 이 일부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 있게 네. 해결하고 국민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네.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 방송을 전 세계 전국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명호님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꼭 막아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참 서인혜님께서는 할머니들을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화해라니 치우라니 이러면서 개탄하셨습니다. 이 소녀상 문제, 뭐 일련에 연관돼 있는 위안부 합의 문제 같은 것들 더민주가 앞장서서 정말 몸으로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국회에서 뭐 싸우고 법을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어야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는 야당의 모습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궁금합니다. 혹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나요? 하시고 있나요?
새누리당 의원들도 역사적인 인식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뭐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이제 시각의 차이가 분명한 것은 이제 한일 합의를 저희는 이거는 이제 인정할 수 없고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 합의 자체가 외교적으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다르네요. 거기서부터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 합의 자체를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이 모든 절차나 예. 이 과정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를 여전히 개별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돈 벌려고 스스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곡해될 수 있는 네. 그 할머니들이 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그 저희 국회 정론관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실 때 네. 이분들은 정말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언제 거기 가서 그런 성노예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 꽃다운 나이에 청춘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뭐 개인의 아픔 정도는 뭐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네. 이것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한일 합의에 따른 일련의 이런 뭐 재단 설립이나 이런 이 거기에 제도들이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전혀 있네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여성가족위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뭐 이제 여가부 장관과 뭐 이렇게 양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네. 좀 평행선을 달리던가 좀 새로운 이런 어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가위에서 이런 청문회나 혹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방법을 찾아볼 생각인데요. 그렇게 예. 좀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그렇군요. 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에서 뭐 지금 교문위에도 계셨었으니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과거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왔는데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아픈 위안부 역사도 지우고 다시 새로 쓰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두려움이 들고 역사 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하면서 이제 나왔던 저희가 대표적인 이제 그 내용들 그 사례들을 여러 차례 이제 뭐 말씀드린 바 있는데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그렇게 묘사했었잖아요. 따라다녔다. 예, 뭐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이 역사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주 근본적 문제이죠. 역사관, 네. 가치관, 네. 철학 이런 것에서부터 사실은 이 뿌리 깊은 문제가 아닌가. 네. 그래서 하여간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도 이렇게 역사를 어떤 자신들의 시각으로 명분 이런 다시 것들을 쓰려고.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참 이 야당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그 중에서도 많죠. 제1야당 네.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큰데요. 네. 저희 뭐 댓글을 또 보니까 박정혜님이 감사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응원해 주셨고요. 최영식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개 돼지가 된다. 무엇이라도 하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위안부 관련 내용을 나누면서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눈가가 좀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문제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고 꼭 국회에서 다뤄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화제를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들었듯이 이번에 여성위원장 겸 여성부분 최고위원 출마하셨습니다. 당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할 텐데요. 출마의 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왜 출마하시게 되셨는지. 이제 아까도 뭐 그 말씀을 드려서 조금 반복될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번 총선의 결과도 그렇고요.
내년에 네. 2017년 대통령 선거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이번 8월 27일 날 이제 구성되는 저희의 새로운 지도부에서 그 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서 전국 여성위원장이 최고위원을 같이 겸임하게 되는 첫 번째 맞아요. 이제 부문별. 예. 최고위원이 되는 건데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때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1.6%가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번 총선 때 이번 4.13 총선 때 20대 여성들, 특히 20대 여성들의 네. 투표율이 13%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전 투표에 비해서. 예. 이미 여성들의 투표 참여가 당락을 결정하고 여성들이 이 정권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렇게 힘이 세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성들이 예. 참여해서 여성들이 투표하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으로 나서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이 여성들의 마음을, 이 여성들의 힘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전국 여성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서, 그리고 또 여성들이 그 감당해야 되는 그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에서 네. 여성들은 단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에 참여하면 세상을 바꿔내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여성들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고요. 또 그 과정이 여성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열악한 조건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믿음을, 희망을 갖게 만들 때 또 더 많은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정권 교체의 힘을 또 네.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 그 동안에도 저희 당원 당규상에도 이제 총선 지역구 공천이나 지방선거 지역구 공천의 30%를 여성에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이제 준비된 여성 인재가 없다는 이유로 여성 공천 30%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이 되면 우리 당헌부터 지켜서 내년 정권 교체 이후 2018년에 이제 실시하는 지방 선거에서는 각 지역의 여성 후보들이 지역구 공천 30%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인재가 없어서 공천 못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전국 여성위원회에 이제 리더십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리더십 센터를 각 시도당 차원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당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는데 네. 이것을 컨텐츠를 준비하고 가는 강사를 파견해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또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고요. 네.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각 지역의 지역 여성위원장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서 각자의 활동들을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제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 네. 과정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일을 해내겠구나 하는 네. 믿음을 줄 수 있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정권을 바꿔서 우리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내각에도 30%의 여성 예.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여성가족부 장관 밖에는 여성 장관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그렇죠. 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내각에도 30%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제가 333 공약을 했는데요. 내각 333. 30% 네. 또 우리 그 당에서도 30% 지역구 공천 네. 그리고 당직에서도 저희 당의 당직에서도 국장급 이상의 네. 당직도 30%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공약을 했는데 네. 전국 여성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신뢰받고 진행하고 추진할 수 있을 때 내년 정권 교체에 큰 힘이 되고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야당의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삶의 낭떠러지 앞에서 내가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서 정말 이 버티기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희망을 갖고 살 것인가를 네.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감당하는데 전국 여성위원회가 여성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고 싶고요. 그 앞에 앞장서겠다는 예. 각오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쭉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의 투표가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정말로. 그래서 정말 여성의 삶에 힘이 예. 되는 정치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제가 출마 선언문을 쭉 봤더니 뭐 개인적인 그런 문구나 이런 게 좀 나오던데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교사의 꿈을 버리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운명을 바꾼 그런 계기 그런 날이 있었나요? 아니, 제가 이제 예. 81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3월달에 네. 그 학교에서 어떤 선배가 5층 옥상에 굴뚝에 자기 몸을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막 예. 유인물 같은 걸 뿌리고 그러는 거 이제 신입생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네, 네. 근데 그 내용이 80년 광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81년도. 처음 입학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 장면 자체가. 그 전에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는 모범생 스타일이었나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네. 그리고 80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광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고 그 당시에는 지냈습니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언론 통제나 뭐 이런 것 언론을 때문에. 통해서 TV나 뭐 이런 신문 언론을 예, 통해서는 예. 무슨 폭도들의 뭐 네. 난동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고 배우의 뭐 하여튼 무슨 그 북한의 어떤 네. 뭔가의 그 맞아요. 뭐라 그래요? 진실이- 배우가 네. 있어서 뭐 이제 그래서 북한의 뭐 특수부대 네, 뭐 이런 맞든지 얘기도 있었을 그런 것 식으로 같고. 언론 보도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광주에 대해서 사실 진실을 잘 모르고 네. 대학에 입학했는데 대학에 입학해서 1학년 때 그 입학하자마자 3월에 이 캠퍼스에서 벌어진 그 한 장면을 제가 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예. 그러니까 왜 저 선배는 이 대학에 와서 그리고 이제 한 5분도 안 돼서 끌려 내려와서 정말 이 두드려 맞고 네. 개 끌듯이 막 피 흘려가며 끌려갔거든요. 막 지지리지 예. 끌려가고. 근데 그 장면이 왜 대학에서 저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도대체 80년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저렇게 이 어렵게 대학에 들어와서 학교 공부를 하는데 저런 일들을 벌일 만큼 뭐가 큰 일이 있었나 이제 네.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80년 광주에 네. 대해서.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광주를 다녀오면서 이제 광주 5월 어머니 집에 어머니들을 뵙고 네. 또 5.18 묘역에 참배하면서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전두환 군사 독재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네. 그것을 도저히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예. 그 시대에는 사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 대학생은 다 운동권이었죠. 네. 뭐 열심히 시위하는데 참여하든 그렇지 않든 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 운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이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 뭐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헌법이 이제 다시 바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네. 대한 해답을 찾고 노력하는 과정이 이제 20대의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군요. 노동 현장에 가서 또 노동 네.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각오로 또 이 공장에 가서 봉제 공장도 갔다가 이제 전자 공장도 갔다가 이렇게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때는 위장 취업
네. 또 굉장히 그 이제 심하게 막 그 단속 뭐라 그럴까 그렇다고 감시의 들었습니다. 눈초리로 쳐다본 예. 때라서 그래서 그런 20대 제가 학생운동가 노동운동과 또 이 남편과 수배 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수배 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수배 생활을 한 3, 4년 이상 함께하는 이제 그래서 한 20대 전체가 제 지금의 삶을 있게 한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어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학교에 예.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이 교사의 꿈을 버리기 어려워서 네. 교직 과목도 같이 이수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전두환 그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내가 학교에 가서 교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예. 이제 교사의 꿈을 접고 학생 운동을 하게 됐고 그것이 특별한 어떤 기득권층, 특권층만이 행복한 특권층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네. 정말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그런 행복을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네. 생각하는 우리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네.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됐고 또 김근태 돌아가신 이제 의장님, 김근태 예. 의장님을 만나면서 사실은 이제 정치에 그랬군요. 입문하게 되었는데 네. 정치가 그런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누가 되고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좋은 사람이 또 국민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그런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네. 하게 돼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하여튼 한 20여 년 이상 정당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고 또 함께하는 그런 힘을 그리고 정치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와서 무슨 예.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죠. 저희가 그 개인 의원님의 얘기 하다 보니까 예. 지금 3,000% 빠진 것 같은데. 라이프 스토리를 네. 쭉 들어본 셈인데요. 20대 때 어떻게 사회에 눈을 떴고 그리고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거의 몇 날 며칠을 들어도 쭉 나올 것 같아요. 학생 운동, 뭐 노동 운동. 네, 그때 뭐 겪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었죠. 그러게요. 저희가 그건 다음에 한번 길게 한번 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한 댓글을 보니까 김윤선님께서 81학번 근데 미모는 40대. 고맙습니다. 좋아하시네요. 화면에 잘 나가고 있나 봐요. 그래요? 카메라가 좋은가요? 네. 동안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시잖아요. 보통. 예, 제 나이만큼은 잘 안 봐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자세히 보면 또 네. 삶의 이 흔적이 이렇게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주름주름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2006년인가요? 그때 부대변인 하실 때 저는 그때 처음 뵀었는데 네, 국회에서 네.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랑 지금이랑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렇죠. 네, 더 젊어지셨어요. 네, 엎드려 절받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김근태 의장님의 그런 인연도 있고 정치 입문 계기가 됐었는데 뭐 최근 정치로 돌아보면 문재인 대표님 시절에는 당 대변인을 하셨어요. 네. 문 대표님과의 호흡은 어땠나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네. 대통령 선거 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홍보 단장을 했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뭐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뵐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고요. 네. 대통령 선거 하면서 이제 저 홍보단장 하고 하면서 이제 뵙고 또 선거를 같이 치르고 했는데 제가 김근태 의장님과 문재인 당시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네.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구나 두 분 다 공이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두 분 다. 김근태 의장님은 네. 정말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에 정말 얼굴이 먼저 빨개져요. 그러세요? 예, 얼굴이 먼저 빨개지셔서 저분이 저게 거짓말이구나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금방 알 수밖에 없는. 예. 근데 문재인 대표님도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거짓말을 잘 못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네. 진실하고 정직하신 분들이구나 두 분 다 그런 걸 많이 느꼈었고요. 예. 근데 이제 또 대표 되시고 바로 다음 날 제가 이제 그 대표되는 전당대회에 제가 사회를 봤었어요. 그날. 네. 그리고 이제 대표 되시고 그래서 축하 인사 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대변인 하라고 전화를 하셔서 제가 사실 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대변인으로 이제 임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네. 대표님 근데 저도 조금 생각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왜냐하면 대표가 새로 되시면 네. 가장 먼저 임명하는 게 대변인이잖아요. 이제 그럼요. 자신의 그 생각이나 네. 뜻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당직 임명이나 이런 거를 또 발표할 대변인도 필요하고 하니까 대변인을 네. 먼저 임명하겠다고 하셔서 1시간 만에 임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마음의 준비 없이 이제 대변인 임명을 받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김현미 맞아요. 예. 저희가 또 둘이 고양시 일산에 알고 같은 있습니다. 옆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양시가 뭐 심상정 의원까지 하면 여성이 4명 중에 3명이 여성인 지역이라 저희가 선거운동할 때도 열심히 함께하고 했었는데 네.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정직하고 진실한 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선거 패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과정들이 있었고 네. 그 하나하나에 또 뭐 분당하고 뭐 이제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저희 총선 때 또 직접 지원 유세를 와주셔서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저하고 김현미 의원 공동으로 이제 네. 집중 유세를 같이 하는데 양쪽에 이렇게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해서 마이크 잡고 유세하시면서 김현미와 유은혜는 문재인이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그래서 그 문재인 대표께서 그런 표현을 쉽게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김현미 의원과 저에 대해서 이제 선거 또 막바지니까 더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제 우리 당의 내년 정권 교체에 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 될 때고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게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대변인 임명해 주셔서 이제 물러나실 때 저도 같이 물러났는데 그런 아픔과 또 그 반성, 네.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또 제대로 그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받아내지 못하고 희망을 만들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성찰과 반성, 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연대와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동안의 정치를 하면서 그래도 이 어떤 뭐 특정한 계파다, 특정한 누구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나름 노력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포용하고 아우르고 그래서 그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네. 조금이라도 좀 역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네. 대선 때 그런 연대와 통합에 힘을 실는데 저도 함께 그런 네, 역할을 지도부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자임해 봅니다. 이 문재인이 사랑하는 여인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줄여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질문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은 당연한 명제지만 지금 당장 여소야대 국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왜 없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요. 이 4.13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소야대라는 결과를 얻어서 잔뜩 기대를 했지만 아직은 19대 때와 큰 차이를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20대 네. 국회가 시작된 지가 이제 2달입니다. 그렇죠. 여소야대가 돼서 이제 여러 기대와 또 저희도 그만큼 큰 책임을 느끼고 네.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정권 교체 이제
사실은 뭐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당위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네. 이제 전당대회 국면이다 보니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약간은 좀 과도적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선출되는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번 지도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 네.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려면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그 선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저는 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들의 그 투표 참여와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네. 단순히 여성들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 야당이 제1당이 되고 야당이 힘이 커지니까 정말 이런 게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답답하고 좀 뭐 19대 앞 다른 게 없다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달라진 딱 하나는 저희가 예전에는 계속 19대 때는 무슨 분판이 뭐니 뭐 내부 싸움 내부 갈등이 우리 당의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네. 지금은 적어도 그런 내부 분란과 뭐 이른바 계파 싸움이라는 프레임에서는 20대에 출범하고 난 이후에 내부 갈등 싸움은 그래도 기사에서 네. 거의 많이 이제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내부의 연대와 단결, 내부의 통합 이런 것들은 모든 그 저희 당내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그런 것들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2달 동안 네. 이렇게 좀 만들어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좀 실망이다, 뭐 왜 잘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세월호도 그렇고 네. 사드 배치 문제도 백남기 그렇고, 농민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의 성과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답답함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좀 해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힘있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답답함과 이제 이렇게 이 실망과 이런 것들을 조금 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 지도부 구성되고 좀 더 추진력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네. 드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이 약속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한 시간이 본회 굉장히 금방 가네요. 예, 금방 가죠. 저는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이면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 팟짱이 그렇습니다. 네. 이 참 마성이 있어요. 좋은 방송이에요.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에 불러주셔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 주시죠. 네. 너무너무 이 더운 여름에 정치가 이 시원하게 정말 시원한 사이다 정치 좀 속 시원한 그래서 이 폭염도 싹 가시게 할 만큼 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아직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좀 송구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이제 총선 때 제 구호가 좌절 없는 세상 힘이 되는 정치였는데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겨운 우리 뭐 청년들, 대다수 서민들 정말 낭떠러지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다수의 국민들 그 삶의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 저희는 하루도 단 1시간도 정말 편안하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가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을 정말 바꾸고 내 생활에 변화가 실감되고 체감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로부터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희망을 만들어서 내년에 정권 교체하고 그 힘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는 경쟁 구조,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이런 시스템을 분명하게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팟짱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잘못할 때는 정말 호되게 질책해 주시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힘을 모아 주실 때는 함께 힘 실어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전국여성위원장 최고위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오늘 오후 지금 나가서부터 또 열심히 네. 전국을 뛰어다녀야 되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첫 출연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네. 미흡했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